아들 쌍둥이를 낳아서 혼자 돌보고 있는 30대 여성 최 씨.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해서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가 않고 독방 육아에 점점 지쳐만 간다는데요. 남편이 발벗고 나서줘도 힘들 지경인데 이것저것 타박만 하고 아들 셋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인지 최 씨 앞에서는 당당하기만 한 남편.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애를 낳아다 키우다 보면은 100일의 기적이 찾아온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자, 100일 정도 지나면 아이의 이제 수면 시간도 길어지고 엄마 아빠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사연 속 주인공에게 100일의 기적은 남의 얘기랍니다. 네, 결혼 3년 차 30대 여성 최모 씨의 사연입니다. 맞벌이였는데요.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직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 출산 이후에 지금 막 100일 지난 아들 쌍둥이를 혼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친정어머니는 또 무릎 수술을 하신 상태여서 그 양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출근이 기본이고 뭐 이른 저녁이면 퇴근을 하긴 하는데요. 일이 많아질 때도 있어서 이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최 씨는 그 말씀하신 100일의 기적 그것만 간절히 바라면서 독방 육아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고요. 점점 지친다고 합니다. 쌍둥이를 어떻게 혼자서 키워? 그렇죠. 이게 2배가 아니고 3배, 4배로 힘이 드는데 출산 전에 이미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100일 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또 있어요. 남편이 거의 육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애들에 취해서 거울도 못 보고 뭐 화장실도 편히 한번 못 가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밥 줘. 뭐 그러고 그 방법 없다고 하면 나도 밥 못 먹었다면서 남편이 씻지도 않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설거지 또 세탁기 좀 돌려달라고 하면 투덜투덜 억지로 일어나서 또 했다고 합니다. 이거 쌍둥이가 아니라 삼둥이잖아요. 삼둥이. 삼둥이죠. 근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맞벌이였는데 이제 퇴근해서 딱 늦게 오면 일단 안 씻습니다. 그럼 이제 씻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씻으라는 잔소리를 한 10번쯤 해도 안 일어나면 그때서 이 제보자인 최 씨가 남편 양말도 벗기고 칫솔에 치약까지 다 짜서 입에 넣어주면 그때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씻었다고 하고요. 집안일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뭐 시키면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탁기 좀 돌려줘 그러면 남편이 속옷도 돌려? 물온도 어떻게 해? 탈수는 몇 번 시켜? 그리고 세탁기 끝나면 원래 건조기 돌리거나 이렇게 널어야 되잖아요. 근데 젖은 빨래 그대로 세탁기에 방치해서 이 최 씨가 다시 빨아야 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왜 빨래 안 널었어? 그럼 이 남편의 대답은 빨래 널라고 안 했잖아.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이른바 큰애기네요. 큰애기. 네. 아마 처음부터 신혼 초부터 버릇을 좀 잘못 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신혼 때부터 이랬으니까 애를 낳았다고 달라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쌍둥이니까 사실 뭐 쌍둥이 키우는 분들 옆에서 보니까 정말 뭐 이 2명이 아니라 3배, 4배라고 하는 게 제 실감이 나는데 더구나 이 남편까지 이 모양이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난 뒤에 할 일이 딱 자기가 봐서 이건 좀 해야 되겠다라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부탁을 해야 그것도 투덜투덜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남편이 좀 철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뭐 애가 만약에 이거는 그 쌍스피커 아닙니까? 한 명이 일어나면 또 옆에서 같이 우니까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도 남편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알려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이 그렇게 잘 아니까 당신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연 때문에 한국의 출산율이 더 떨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도 할 말이 있어요. 한술 더 뜹니다. 입에서 나온 얘기가요. 나는 혼자 돈 벌잖아. 독방 육아만 힘드냐.
독박 벌이도 힘들다 이런 나왔네. 얘기를 하더라는 나왔어. 겁니다. 자, 이 말 듣고 나니까요. 아, 그래서 그동안 그랬구나. 퇴근하고 나면 집에 와서 한숨 푹푹 쉬고 집안일 시키면 시큰둥하고 투덜투덜거리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이렇게 타박하고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던 거죠. 이 최 씨는 가뜩이나 일 관두고 육아하면서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남편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아, 이 독박벌이, 독박육아, 이 벗었습니다. 이거 거의.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연자께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백 변호사님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둘이 함께 아이를 낳아서 쌍둥이를 낳아서 힘들면 외벌이기 때문에 일할 때는 당연히 뭐 아내가 혼자 독박육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까지 돈 벌었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 아내는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 쌍둥이 둘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럼 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자기가 서툴더라도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지. 돈은 나 혼자 벌잖아. 네가 알아서 해. 자기애 아닙니까? 자,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부 고용했습니까? 그러니까 끝- 돈을 갖다가 내가 줬으니까 네가 벌어줬으니까 네가 그건 해야 된다. 그건 가정부한테 하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방학 때 사실은 이제 집안일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힘든데 사실은 그걸 갖다 여자가 혼자 하거든요. 근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여성들 같은 경우도 독박이라는 말을 갖다가 자주 쓰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독박이 아니에요. 어차피 둘이가 같이 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뭐 독박 그냥 뭐 돈 번다. 나는 독박 뭐 육아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남성, 이 여성이 제일 힘들 때가 이 아이들 요렇게 요만할 때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이렇게 선서 모습 한 번만. 왜요? 나는 부끄러움 없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있는데 있다. 저는 뭐 이제 일을 좀 하던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쌍둥이기도 하고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이 아빠도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배워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좀 같이 좀 해서 엄마가 좀 힘들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본인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퇴근했을 때는 아이도 좀 클 때까지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쌍둥이 아빠가 있는데 예. 최대한 집에 가서 일해도 된다. 저는 배려를 해주세요. 저는 좀 가도 된다. 근데 그건 딴 데 필요하다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다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애기들 아빠도 애기들 엄마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집 얘기 아니야 이거 다들 그러시는 분. 맞습니다. 얼리양님도요. 요즘도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있구나 하셨고요. 라임통님, 남편아 그냥 네가 애를 보고 부인이 나가서 일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